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요, 지난 차시에 이어서 꾸미는 부분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킨 배경 설정했죠. 예. 그리고 머리글 타이틀 부분이죠. 설정해서 상호가 일단 표현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상에서 소개글을 왼쪽에 일단 표시되는 걸로 우측에 있었지만 왼쪽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도 변경을 같이 해보셨고요. 내려가면 더 많은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있죠. 조금 더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쓰기 옆에 관리를 누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글쓰기 옆에 관리, 그리고 상단부에 내 메뉴의 관리, 같은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리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 기억나시죠? 꾸미기 설정 눌러주시고요. 꾸미기에서 스킨 해봤죠? 그리고 레이아웃 해봤고요. 그리고 세부 디자인 설정 진행하다가 이번 차시로 넘어왔습니다. 세부 디자인 설정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리모컨이 나와요. 리모컨이라고 하는 이런 우측에 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스킨 배경과 타이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바꾸고 또 타이틀에서 글자의 크기, 색상, 그리고 영역의 높이, 컬러, 그죠? 수정을 함께 같이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 메뉴라는 것부터 좀 더 손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메뉴를 한번 눌러보시면 내 메뉴 로그인이라는 글자들이 잔뜩 나와요. 6번 페이지까지 있는 게 확인이 되시고요. 모양은 비슷한데 글씨의 색깔 또는 이런 단추의 색깔 좀 다른 게 느껴지시죠? 자, 2번 넘어갑니다. 뭔가 음영이 들어옵니다. 음영이 들어옵니다. 그죠? 글자 색깔이 바뀌던 것을 글자가 있는 곳에 음영색도 바꾸는 것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각형 박스에 음영도 있고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번 페이지까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은 우리의 블로그 내에서 이 메뉴가 어디에 표시되고 있는지를 아시면 제일 좋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저희가 이 네 메뉴 눌러서 관리하고 들어왔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글쓰기 옆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글쓰기 이외에 네 메뉴라는 걸 눌러서 관리 왔잖아요. 그 네 메뉴. 그 옆에 있는 로그인, 거기에요. 거기를, 그곳을 변경할 때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색상이 기본적인 뭐 검정색 글자에 나오고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겠다. 이런 거 눈에 좀 되게 띈다, 그죠? 예, 이건 제일 이번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지금 저는 눈에 좀 많이 띄는 것 같아요. 눈에 좀 확 띄게 하려고 여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눌러졌고 여기가 바뀌는 색상이 보여요, 지금. 보이시죠? 내려볼게요.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목 있는 부분을 잡으시면 움직여져요. 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제가 눌렀던 내 메뉴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서 우리가 관리하고 왔잖아요. 여기에 색상을 세팅하는 부분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네이버 메뉴가 된다는 것이고요. 눈에 띄긴 띄고 있어요. 눈에 띄긴 띄는데 그다지 저희 홈페이지하고 색상이 어울리진 않습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그냥 밋밋하게 이런 부분으로 할 건가? 투명하게. 그리고 아니면 버튼 정도만 까맣게 이렇게 나타나게 해 볼 건가? 그죠? 눌러보시면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어느 부분이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메뉴에 대한 구성인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 싹 바뀌죠. 색깔 자체가 전체적으로 같이 바뀝니다. 이웃 블로그 이런 글자들까지도 같이 바뀌고 있고요. 자, 요 색깔이 지금 여기 있는 사진색하고도 좀 비슷하시면서 어우러지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 색상으로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 맞는 색상 아니면 눈에 좀 더 띄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또는 다른 색으로 그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시겠고요.
저는 색상이 좀 비슷하게 보여지는 이 기능으로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적용 누르면 또 적용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부 메뉴를 설정을 이렇게 했다. 원하는 걸로 했다. 라고 가정하고요. 블로그 메뉴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뉴를 여러분들이 변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선택하신 이후에 블로그 메뉴로 넘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블로그를 빠르게 꾸밀 수 있는 부분을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블로그 메뉴예요. 블로그 메뉴인데 또 글자들이 동일하게 적혀 있죠. 프롤로그, 블로그, 뭐 포토 뭐 이런 글자들이 나와죠. 근데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죠. 같은 글자들이 보이시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변경이 된다는 뜻이죠. 지금 검정 배경이기 때문에 이 검정을 누르면 물론 검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기존 거 바뀌었어요. 좀 좁아지면서 상관없어요. 색상도 그죠? 아니면 아예 색상을 좀 다르게 아니면 아예 붉게 이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이용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글자만 나오게 하얗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모양이죠. 예. 모양을 쓰는 게 편하세요. 여기에 컬러도 있고 직접 등록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컬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제 단순색이죠. 단순색으로 칠하는 경우. 뭐 이것도 충분히 예쁩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색깔만 칠해도 괜찮죠. 뭔가 띠가 둘러진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컬러만으로도 꾸미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스타일에 가시면 뭔가 이런 테두리 같은 느낌을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어떤 문양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페이지가 있죠, 지금. 변경하고 싶은 모습을 찾으셔야 되고요. 다양한 이런 모양들 꾸밀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뭔가 조금은 독특한 느낌이 있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붓으로 그린 것 같다는 느낌이 있네?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는 이렇게 까만 줄에 노란색으로 구분이 되는 느낌도 있고, 색상으로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름 이렇게 보라색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런 위에 있는 푸른빛과 대조되면서 구분이 되는 그런 느낌. 뭔가 약간 고급적인 느낌의 퀄리티가 있는 것 같아서 보라색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원체 많아요, 종류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들이 많죠. 그리고 아예 이런 문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고급져 보인다 라고 한다면 할 수 있고요. 눌러서 보셔야 돼요. 만들어 보시고 적용을 해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어떤 걸, 이 까만 띠만 이렇게 점선만 나오게끔. 그러면 빨간 줄을 두 줄로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 볼 땐 요거보단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요런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뭔가 눈에 띄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요 부분 정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네, 눈에 띄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들도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가지 했어요. 이번엔 전체 박스 해보겠습니다. 전체 박스. 전체 박스는 뭐죠? 전체 박스는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하얀색 보이시죠? 자, 적용하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여기 띠가 하얗게 길게 나오죠. 이 전체 박스예요. 여기도 띠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도 있겠죠. 그죠? 이 가위를 돌리는 곳인데 누르면 적용된 게 보이시죠? 이제 빨간색 돌아가죠. 그죠? 이게 전체 박스. 아, 여기도 바꿀 수 있구나. 아주 세세하죠. 그죠? 아예 색상을 녹색으로. 바탕도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뀝니다. 노란색에 또 까만 테두리만 한 페이지까지 있네요. 이런 문양도 있어요. 뭔가 모양이 좀 달라졌죠?
어떤 것이 내한테 어울릴 것인가. 색상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한 번에 좀 편지지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나름은 뭔가 눈에 띄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언밸런스 하면 좀 그런데 요렇게 돌리는 까만 테두리 정도로 살짝 돌리는 것도 왠지 괜찮은 느낌이 좀 되네요. 저는. 그죠? 이런 느낌. 이거보다는 요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요거보다는 이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이렇게 특정한 전체 박스 모습을 이렇게 까만 테두리이지만 약간 뭔가 흐릿한 느낌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약간 구현을 해봤습니다. 전체 박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건지 이제 이 전체 박스가 이거구나 이걸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물론 컬러 됩니다. 제가 있는 스타일에서 가급적 선택을 하려고 해요. 있는 스타일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더 예쁠 수도 있어요. 좀 노력을 덜 하고도. 근데 단순 컬러로 지금 이렇게 노랑 빨강도 돌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시죠? 지금 이렇게. 예. 색깔만 돌리셔도 돼요. 내 눈에 확 띈다. 이거 좋아. 난 이렇게 할래.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급적 이제 단순 컬러를 조금 피하고자고 하는 주의고요. 여러분들은 나는 원색, 단색이 좋아요. 라고 하신다면 하시고, 원하는 배경이 있다면 직접 등록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이거보단 테두리를 돌리는 게 좀 심플하면서도 뭔가 독특한 것 같아서 그걸로 좀 하고 요것도 괜찮아요. 배경도 보이고 저는 요렇게 자 일단 전체 박스였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선택한 게 다 아니죠, 그죠? 끝나는 거 아니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성 박스예요. 구성 박스. 구성 박스 한번 눌러볼게요. 구성 박스는 뭘까요? 구성 박스. 카테고리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 말은 카테고리가 있는 구성 박스를 얘기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카테고리. 여기 있는 박스를 얘기합니다. 카테고리가 있는 박스. 자, 그래서 눌러보시면 이 카테고리 글자도 바뀝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구성 박스.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이쪽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그죠? 티가 좀 더 나게. 티가 지금 많이 안 나는 느낌인데, 정확히 티가 나죠, 이제. 여기 부분이다. 전체 중에서 여기 구성 박스. 카테고리가 있는 구성 박스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 박스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이 빨간색, 나름 눈에 띕니다. 눈에 띄는 게 좋겠죠. 이렇게. 나중에 이 카테고리가 더 많이 늘어나면 박스가 더 커질 거예요. 이렇게 길어질 건데, 또 좀 더 다른 모습이 있나 보죠. 이렇게 빨간색으로만 표시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색상을 칠해 주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아예 검정의 흰색. 이렇게 눈에 띌 수도 있거든요. 카테고리를.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세요. 이런 식도 색깔만 좀 연하게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빗금치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다양한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이 부분도 나름은 좀 어울리는 느낌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살짝 괜찮은 것 같고요. 우리한테 맞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겠죠. 전반적인 전체적인 디자인 색상을 이렇게 칠해서 보여지게 할 건가 아니면 요렇게만 할 건가 선과 함께 그런 말 같은 모습 그죠? 얼룩말이 있는 이런 귀여운 모습도 있네요. 저는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요 부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고 요렇게 뭔가 요것도 괜찮다 그죠? 이렇게 뭔가 저 눈에 띄네요. 요 부분도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뭔가 좀 독특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선택 필요합니다. 여러 번 해보시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고 또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 보면 사람이 조금 뭐랄까요 지루하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식상해 이럴 수 있잖아요. 와서 바꾸시면 돼요. 누르면 바뀌어요. 얼마든지. 저는 이제 처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자, 이 정도만 만들어서 다른 분들에게 보여드려서 내가 만든 블로그야 라고 보여드리면 나름 뭔가 막 바뀌어 있고 꾸며 있고 막 선 하나도 그죠? 이런 배경이나 그림 하나하나 이 세부적인 것까지 상당히 디테일한 어떤 구성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네 라는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뭔가 좀 신선하다 또는 독특하다, 되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만들었니?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 박스였습니다. 카테고리 쪽이고요. 그룹 박스 다음입니다. 그룹 박스. 자, 그룹 박스는요. 색깔을 눌러보시면 아시죠? 이 전체가 들어있는 이 전체의 그룹이에요. 검정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티가 나죠, 그죠? 흰색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근데 검정이 되면서 좀 뭔가, 보색의 느낌이 진해지면서 진해졌죠. 까만색으로. 이 전체입니다. 이렇게 길죠. 전체. 구성 박스. 조금,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1페이지, 2페이지. 색상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어떤 이런 그림을 아예 이렇게. 이런 것도 안녕이라는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서 이런 느낌. 그럼 기린을 하겠다. 뭔가 좀 깜찍한 느낌이 있네요. 그죠? 사람의 느낌도 넣을 수 있고. 저희의 이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게 차라리 그죠? 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문양 또는 이렇게 모서리가 잘린 노란색 이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 바깥 테두리하고 어때요? 약간 뭔가 세트로 된 느낌이죠, 지금 여기는. 아예 이런 점선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렇게 외곽에 있는 흐릿하고 진하고 흐릿하고 했던 부분들이 안쪽까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형태를 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내지는 저는 아예 검정. 검정. 검정 중에도 라운드된 검정도 있고요. 단순 라운드도 있고. 약간 벌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볼 적엔 이렇게 약간 라운드된 검정도 눈에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이나 아니면 이 부분이나 검정으로 해서 직각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런 검정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해서 비슷한 라운드 선도 괜찮긴 한데요. 검정으로 일단 해보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검정색이 들어감으로써 약간 무게감을 주면서 뭔가 느낌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그룹 박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컬러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일일이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이 글 댓글 스타일. 글 댓글 스타일. 우리 앞에 차시에 퍼스나콘을 할 때 여기 잠깐 한번 와봤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는 아니고요. 요 폰트에 관련된 이런 색들도 있고요. 자, 일단 위에서부터 하죠. 자, 글 제목 이런 부분들이죠. 글을 쓰는 곳이고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여기 글 쓰는 공간, 이 공간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표현? 아예 투명으로 할 건가? 뭔가 살짝 테두리만 돌릴 건가? 아예 좀 이렇게 진하게 어둡게 볼 건가? 근데 이렇게 어두운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밝은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른 종류를 좀 볼게요. 색상이 이 제목색이랑 다 바뀌죠, 지금. 댓글색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가면, 그죠? 전반적으로, 모양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어, 안에 그리기 때문에 가급적 좀 하얀색이 들어가거나, 예, 이런 건 좀 잘 안 보이니까, 글자 색깔이 비슷하니까 안 보이죠? 별로예요. 잘 보이는 걸 찾으셔야 되고요. 아예 색상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또 사진 같은 경우를 또 많이 쓰면, 이 위에 사진이 얹혀졌을 때는, 별로 보기가 또 보기 싫을 수 있어서, 어두우면 좀 그렇고요. 검정이 좋으시면 검정으로 하실 수, 색상도 안 보시고요. 어떤 게 좀 많은데요. 11페이지도 있고요. 1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 투명한 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 내용은 깔끔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이제 없이 이렇게 할 건가? 테두리가 있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이건 이제 색으로, 흰색으로 채워놓은 부분. 여기는 흰색이지만 약간 라운드된 테두리. 저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제목 색깔도 빨갛게 나오게 하고 해서 이 모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스타일에서 여기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의 크기가
있는데요. 에디트 2.0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는 하지 않겠습니다. 폰트 색상도 예, 빨간색이잖아요. 예, 회색 또는 뭐 글자 색깔이 바뀌죠. 폰트라는 거는 글자를 의미합니다. 폰트가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 내용색, 그죠? 내용색. 폰트의 내용색. 내용색은 내용은 검정으로 또는 내용은 흰색으로. 지금 흰색 하면 안 되겠죠? 배경이 안 보이니까. 보통은 검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제목 색깔은 여기 제목이죠. 제목 색깔도 여기 글자 적힌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내용색부터 먼저 바꿔봤고요. 보라색,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 검정하셔도 되고요. 약간 붉은빛이나 뭐 보랏빛이나 여러분 편한 거 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적에는 제목이 너무 연하면 안 돼요. 좀 진한 게 좋으시고요. 이왕이면 색이 좀 있는 보라색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라색으로 하고요. 자, 강조색이라고 있어요. 강조색. 강조색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강조할 예,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그 색을 넣어주는 거고요. 강조색이 지금 보이진 않는데요. 나타나고 있죠. 강조가 없어요, 지금. 강조색도 예, 강조할 거니까 저는 빨강불로 해도 이런 게 보이네요. 여기 보이. 공감 댓글 이쪽인데요. 나오네요. 그죠? 빨간색으로 댓글을 이만큼 달리는 거죠. 그걸 쪽에 뭐 검정이 좀 무난할 것 같아요. 근데 보라색 내지는 빨간색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 표시가 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프로필 하겠습니다. 프로필. 프로필 어디죠? 하면 프로필 어딘지 아시죠? 눌러보면 바로 티가 나겠죠? 프로필. 이쪽 프로필. 여기. 빨간색으로. 프로필 중. 자, 근데 프로필이 바뀌고 있어요. 예. 프로필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게 좋고요. 제가 볼 적엔 이렇게 그림이 난 여기에 그림 안 나타내려면은 물론 그림을 이렇게 삭제하는 숨기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눌러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 쓰는 느낌 어때요? 이렇게 문양 그림도 나오면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게 나는지 영어로 하와이유 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눈사람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도 있고요. 조금 잘 이미지가 어울리는 걸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거고 이렇게 프로파일에서 요런 느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헤드를 한번 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예 그냥 노란색으로 확 튀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이제 사진이 좀 있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웃고 있는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증명사진이나 웃고 있는 사진을 넣어주시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쪽이라면 그렇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저는 사진이 아니라서 예, 예를 들면 내 사진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이런 캐릭터 그림 같은 경우 나오도록 하는 방법, 뭔가 글자를 나오게 하는 방법, 뭔가 이렇게 꼭 딱 붙은 느낌의 방법. 그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요런 느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하와이유라는 이런 부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흰색이 좀 너무 가미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자, 너무 까만 걸로 해서 다 보여주는 건 좀 별론 것 같고요. 여러분 편한 걸 선택하시면 저는 이렇게 하와이유 하겠습니다. 이걸로 적용하죠. 자, 그 외에 이제 RSS 블로그 로고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눌러보죠.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 보면 여기 나와요. 얘나 여기 맨 아래쪽에 지금 내려져 있는데 이쪽으로 이게 없앨 수 없어요. 항상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표시하는 부분을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색상만 조금 다르게 그죠? 또는 뭔가 이런 부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색상을 이렇게 다르게 색을 넣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 그다지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라서 뭐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인다. 모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있죠. 어차피 까만색이기 때문에 검정색보다는 색깔이 있거나, 그죠? 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요렇게 해놓겠습니다. 보기 좋게. 자, 그리고 위젯입니다. 예, 위젯. 자, 위젯은 지금 위젯이 여기죠, 지금. 예, 보이시죠? 지금 위젯이 여기 시계, 그죠?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위젯이죠. 검색이고 이게 시계와 온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누르면 바뀌죠? 예,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위젯. 좀 더 여러분들 보기 좋게. 기존에 이제 요거였던 것 같아요. 보고 있고요. 제가 볼 적엔 여러 가지가 많죠. 눈에 띄게. 날씨니까 이제 그런데요. 이것도 뭔가 근데 이제 이거를 표시하기 싫으면 감출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바꿀 수 있고요. 이왕 있으니까 꾸미는 걸 해보는 건데요. 감춰서 없으면은 수정을 못하는 부분이다. 수정을 해도 이제 안 나오니까 그런 거고요. 달력의 날짜와 함께 나오는 것도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 더 마음에 드시는지 어 이런 거 좀 웃기다 그죠? 예. 이렇게 오늘은 구름 뭐 이런 식의 제가 이제 또 지역을 부산으로 잡아놔서 구름 부산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적엔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나타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고 굳이 꼭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위젯이 날씨기 때문에 지금 날씨를 바꾸고 있다. 그죠? 날씨. 자, 날씨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누르면 뭐가 있어요? 시계가 나옵니다. 날씨. 시계 달력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죠? 있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계. 시계. 시계를 누르세요. 시계는 또 어떻게 하면 시계 지금 첫 번째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띄죠, 그죠? 이렇게 AM, PM의 디지털 시계로도 할 수 있고요. 예, 색깔이 잘 안 보여서 잘 보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전자시계 좀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날로그보다. 여기는 너무 흐려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눌러보시면 또 달력. 달력. 밴드 달력이 밑에 있네요, 그죠? 있으니까 표현이 되죠. 달력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그림 같은 거를 같이 에다가 얹혀서 달력을 표시해주면 좀 더 예뻐 보이겠죠. 캘린더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색상이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달력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잘 보이는 걸 선택하십시오. 검정이 너무 많아서 저는 검정보다는 이런 것도 괜찮네요, 그죠? 이 달력은 위에 있는 이 카테고리 모양이다, 그죠? 같은 걸로 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걸로 세트로 요거네요. 이렇게 했고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저는 같은 걸로 하면서 색상도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운터네, 카운터. 카운터 몇 명이 방문했다라는 카운터이고요. 카운터 바뀌죠, 여기. 보이시죠? 지금까지 몇 명이었고 오늘 몇 명이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어, 카운터도 이왕이면 이왕 나타낼 거면 아예 숨길 수 있으면 숨기시면 되고요. 안 숨겨지는 게 있어요. 안 숨겨지는 건 못 숨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잘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도 괜찮죠. 오늘 뭐 토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눈에 좀 띄게. 하나 아까 앞에 게 더 나은 거. 색상을 잘 보시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방문했다는 경우, 지금은 방문자 수가 많이 없을 때는 조금 덜 보이게 하셨다가 나중에 되게 방문자가 많다. 그럴 때는 눈에 띄게 해서 나 이만큼 많이 이렇게 우리 블로그를 찾아주고 있어서 아주 활성화된 블로그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저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게 그나마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요. 여기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한데 요렇게 모양을 하겠습니다. 투데이 토탈. 이렇게. 자, 위젯에 관련되어 있는 종류별로 좀 해봤고요.
그리고 위젯을 쓸래 말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설정은 위젯 사용 설정이 있죠.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관리에 따로 가셔도 되는데 위젯 사용 설정을 여러분이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를 위젯을 누르시면 뜨죠. 예. 이제 먼저 적용을 하고 해라. 예, 이렇게 나오죠. 잠깐 취소할게요. 그럼 하고 여기 적용을 해놓고 갈게요. 적용. 그러면 저장할까요? 하면 저장하는 게 좋죠. 예, 이제 이 두 번째죠. 여기 예, 두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저장 한번 했었는데요. 적용. 두 번째 저장하고 확인해서 적용하죠. 그죠? 돼 있고요. 자, 여기는 1, 2 보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로만 1, 2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글자가 좀 깨져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저희가 레이아웃 위젯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해서 오려고 했던 것이 요것입니다. 레이아웃 위젯 설정 누르시면 여기서 이 X가 되는 것들은 감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검색, 그죠? 또는 RSS 보이시죠? 그리고 프로필, X 없는 것들은 계속 나타내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없애거나 나타내거나,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이외에도 추가적인 건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더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고요. 체크가 된다면 세부 설정에서 더 또 모양들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블로그에 오늘 여러분들 이번 차시에 이렇게 좀 바꿔봤는데 지난 차시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 바꿔봤고요. 여러분들 여기 블로그라는 글자를 누르시면 카테고리부터 쭉 나오고요. 프롤로그를 누르면 카테고리하고 안 나옵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블로그를 눌러서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저희의 블로그 모양 어떠세요? 어느 정도 살짝 모양을 갖추고 연습했던 글도 나오면서 조금 더 홈페이지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의 메인 화면은 아주 깔끔한 형태지만 배경과 제목과 이런 외관상의 어떤 보여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 그죠? 배웠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열심히 바꾸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부 설정하는 부분까지 배워봤어요. 자,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차트에 이어서 다른 기능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